그래서 오늘은 감정 해석이라는 역량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채리는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지? 어떤 생각을 하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역량이 Know Yourself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이 감정은 왜 생기는지를 보는 능력이 감정 해석 역량입니다. 자, 보십시오. 행복한 즐거움, 사랑만 하더라도 대충 봐도 이만큼 됩니다. 대충 찾은 겁니다. 훨씬 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슬픔, 회한, 좌절도 뭐 엄청 많죠. 분노, 미움, 싫음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 불행함들.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몇 개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초 좀 한번 세어보실까요? 6초 시작. 1, 2, 3, 4, 5, 6. 빨리 생각하면 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훈련이고 뭐고 간에 누군가 나한테 불편한 자극을 해서 화가 나시죠?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그런 상황이 되시면 일단 그때는 그 감정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냥 그 순간의 감정은 잡으세요. 그걸 표현하지 마시고 걔는 그냥 막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해가지고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건 잡아야 돼요. 그 1, 2초 잡으시면 돼요. 한 6초 정도만 지나면 그 감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톤이 다운이 됩니다. 근데 조금 6초 전에 기분 나쁜데 6초 지났다고 기분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고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꾹 참으세요. 그냥 기술적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간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는 감정에 이름 붙일 수 있는 영장류가 누가 있나요? 멍멍이가 할 수 있나요? 원숭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조물주가 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은 일단 우리 전두엽의 이성중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에서 처음에 6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초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이성중추를 활용하는 저런 감정에 이름 붙이게 하는 능력들을 하잖아요. 그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습을. 그런 사람들은 웬만해서 화도 잘 안 됩니다. 욱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 그래서 Emotion Vocabulary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정서지능을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국말을 잘하려면 일단 그 나라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단어의 어휘를 많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외웁니까? 이 감정에 이름 붙이는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론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플러치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플러치 휠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저는 이모션 휠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쁨, 기대, 화학, 역겨움, 슬픔, 놀람, 두려움, 신뢰. 이게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 정서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8개 정도는 좀 갖고 계시면은 어떤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8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막 퍼져 있죠? 이렇게 막 퍼져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슬픔을 한번 볼게요. 슬픔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비탄. 슬픔이 약해지면 약간 수심. 기뻐요, 기쁨. 기쁨이란 기본 정서가 강해지면 황홀. 기쁨이라는 정서가 좀 약해지면 평온.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에 정서, 기본 정서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으로 가면 좀 강해지는 거고요. 밖으로 나오면 약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4개 정도의 감정의 어휘를 갖고 있으면 정서지능을 시작하는데 무리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화라는 기본 감정이 강해지면 2번이 되는 거고요. 화라는 기본 감정이 약해지면 1번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약해지면 뭐가 되고 두려움이 강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 조경수 선생님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2번은 분노, 1번은 걱정이라고 하셨네요. 1번은 걱정. 좋습니다. 1번은 미움, 2번이 분노. 이 2번은요,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맞추는 것 같아요. 틀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자,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은 짜증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다 맞추셨죠? 분노. 예, 분노. 자, 두려움이 약해지면 불안, 두려움이 강해지면 공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의 감정의 결은 좀 어디 있나요? 이쪽에 좀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9시, 3시에 좀 많지 않나요? 이게 사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 많은데 이상하게 요 영역에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여러분 어떤 영향이 생기셨냐면 화라는 감정을 짜증으로 내리는 실력이 생기셨습니다. 왜냐고요? 화라는 감정이 좀 약해지는 게 짜증이라는 걸 알게 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짜증이라는 감정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 어휘를 말을 못하면 짜증으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감정 해석 역량의 첫 번째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입니다. 이것도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기쁨 플러스 신뢰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거 교차 감정 해보시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기쁩니다.
근데 너무 내가 저 사람이 싫래. 그럼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그때 생기는 감정은 사랑이랍니다. 사랑.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 그냥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근데 믿어요. 저 사람을 내가 좀 무서워하지만 나 저 사람을 믿어. 그때 생기는 감정은 순종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기쁩니다. 기쁜데 막 기대가 돼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기뻐. 그러면 그때 나오는 감정은 낙관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화가 나는데 역겨워요. 그때 드는 감정은 경멸이라는 감정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화라는 감정이 생기고 여러분 역겨움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경멸이라는 감정을 만드셨다는 걸 내가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멸이라는 감정을 안 가게 됩니다. 심하게 안 가게 됩니다. 이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입니다. 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쁨 더하기 신뢰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교차 감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감정이 합했을 때 사랑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일단 저 사람하고 있을 때 기뻐야 되겠구나. 막 기분이 좋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막 신뢰를 느낌을 가져야 되겠구나. 회사에서도 해볼게요. 내가 저 사람들을 내 동료를 사랑하려면 그 상황은 기뻐야 됩니다. 그러나 신뢰를 해야죠. 그래야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하고 이 팀에서 같이 일하는데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왜 부족하지? 아니야, 같이 있으면 좋아. 같이 있으면 좋은데 신뢰가 부족했구나. 좋긴 하는데 내가 영 좀 믿질 않았어. 그러면 사랑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플러치기의 휠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하고 기대 더하면 낙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기뻐하고 기대를 하면은 내가 낙관성을 키울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낙관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긴다가 아니죠. 그 상황을 기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기대하는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마찬가지죠. 내가 낙관성이 부족한 이유는 기대는 하는데 즐겁지가 않구나. 내가 기대는 많은데 얘네들랑 같이 있으면 영 별로야. 그럼 낙관성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까지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사람은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